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은 우리 정비법 그 뒷부분 조금 남은 거 보고 건축법 할 건데, 페이지는 지난 시간에 정비사업 바뀐 거 살짝 얘기했는데, 페이지 203페이지인가요? 사업 절차인데, 일단 이 절차 단어로 읽으면은 재미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단어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익숙해지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단어를 외우는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맨 처음에 우리 동네가 재개발을 한다, 재건축한다, 그럼 어떤 순서로 갈 거냐 한번 보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해서 서울특별시라고 그럴게요. 서울특별시 여기 노원구에 기반시설이 조금, 노원구 여기, 우리 노원구 여기 기반시설 잘 돼 있을까요? 잘 안 돼 있을까? 너무 잘 돼 있어요? 아니잖아. 기반시설이 약간 양호하다고 그래? 열악하다고 그래? 열악. 기반시설 열악한데, 우리 강남에서는 기반시설이 좀 양호해서 하던 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양호한 지역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고, 여기는 열악한데 노후불량 건축 밀집됐을 때, 얘 같은 경우는 건축물만 철거하고 다시 지으면 되니까, 얘는 개발을 다시 한 거야? 건축물을 다시 지은 거야? 건축물 다시 졌어. 무슨 사업 그랬지? 재건축 사업이랬어요. 재건축 사업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이거 철거한 다음에 새로 건물 지으면 기반시설은 더 열악해지거든요. 인구는 늘어났는데 도로는 옛날 그대로야. 더 열악하니까, 그럼 얘는 싹 밀어서 다시 싹 다 밀어야 돼. 싹 밀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정비 기반시설 싹 한 다음에 요거에 맞춰서 건물 지어야 되죠. 그럼 얘는 건축을 다시 한 게 아니라 개발을 다시 한 거야. 그래서 얘는 뭐라고 그러고? 재개발사업. 동네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쟤네들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루트만 좀 기억해둬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단어가 어려운 거지, 절차를 외워야 된다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기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간주하고 봤을 때는 잘 보이는데, 혹시 여기 재건축 조합원이신 분 혹시 있나요? 나는 재건축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다. 난 재개발 조합원이다. 한 명도 없을 수가 있나? 이게 쓸 수가 없네. 이게 지나가면 다 재개발 재건축인데. 그래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재개발 구역 조합에 감사까지 해봤어요. 저는 다 해봤기 때문에, 해볼 때 사업 절차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변에 조합장이 똑똑한 사람일까 멍청한 사람일까요? 똑똑해야 되는데 똑똑한 사람이 안 해요. 조합장은 동네에서 백수들이 보통 해요. 왜 백수들이 하지? 직업이 없으니까. 직업이 없는데 그거 하면은 조합장 월급이 나오죠. 법인 카드 나오지. 맨 여기저기 대우받으면서 밥 먹지. 죽으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직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조합장을 합니까? 내가 직장이 따로 별도로 있는데 조합에 일을 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일을 하면서 중간에 회계감사 이런 거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조합장을 하면서 또는 이사를 하면서 하기가 쉽지 않아. 그럼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재개발 사업을 하든 재건축 사업을 하든, 저 달동네에서 하던 사업이 있었거든요. 달동네인데 기반시설이 열악도 무슨 열악이었어요 이거? 극히열악. 그래. 극히열악. 극히 열악한 지역에서 하던 사업인데, 옛날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도 집어넣었어요. 주거환경 환경 정비 관리 사업도 넣어서 주거환경 무슨 사업? 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현재는 사업이 딱 3가지로 줄어가지고 너무 쉽지. 이제 작년에 6개 썼단 말이에요. 적 하나에다가 6개 안 쓰고 지금 3개 쓴 게 얼마나 부담이 덜한 건지, 절반이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이 3가지 사업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몰려서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못하니까 누가 해줘야 되냐면 그 지역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야 돼. 그걸 줄여서 시장, 군수라고 그래요. 시장, 군수가 하면 되고, 재건축이면 여기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뭐 설립을 해야겠네, 그럼? 조합 설립해야지. 그럼 당연히 누가 해야 되냐면 조합이 해야 돼요. 그럼 여기 재개발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포함되면서, 옛날에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 따로 있었고, 공장 재개발, 상가 재개발 같은 거, 그 2개가 있던 거를 도시환경 묶었던 걸 여기로 넣었잖아요. 그럼 상가를 혼자 가진 사람도 있거든, 건물 큰 거를. 그럼 그 사람 혼자 할 수 있으니까 토지 등 소유자 단독도 되겠죠. 그래서 얘는 토지 등 소유자 단독도 가능한데,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 누구누구 여기 등자에 고상철 등 했었죠. 고상철 등이 누구야?
장동건하고 원빈이었잖아. 여기도 누가 있겠죠? 토지하고 누구의? 건축물 소유자랑 지상권자 포함해서 토지 등 소유자 단독도 가능하고 얘네들이 뭐 설립해도 되냐면 조합 설립해도 돼. 그럼 이제 얘네들이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행령이 2월 18일인가? 그때 나올 거야. 2월 18일 날 나올 거니까 아직 시행령이 안 나와서 이 책은 시행령 공부를 하면 안 돼. 시행령이 아직 개정이 된 부분이 아직 2월 18일이면 아직 몇 개월 남았어요? 2개월이 넘게 남았잖아. 그럼 걔네들이 지금 만들고 있어, 걔네들도.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만들면서 오류가 있는 거 수정하고 하면서 이제 법적으로 나올 건데 현행 정비법만 나와 있는 상태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아직 못 나오고 있는 거야. 이 상태에서 우리 일반적인 내용만 알고 가도 돼요. 여기서 조합을 설립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조합을 설립을 하겠다. 얘네들이 모이려면 일단 무슨 기구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서울특별시에서 정비를 하기로 하겠다. 여기를 정비하겠다. 이런 게 한 현재 700 몇 군데였었거든, 맨 처음에. 그러다 이제 통합이 되면서 줄었어, 지금. 그래서 지금 300개, 312개? 312개로 줄었는데 312개 중에서 또 재개발을 하겠다 했다가 너무 오래 걸려서 구역을 뭐 하겠다고 되냐면 해제하겠다는 적이 많이 나왔어요. 한 100군데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분명히 얼마 전까지 재개발 구역이었는데 가끔 가다가 보면은 재개발 구역이 해제가 돼서 그 동네에서 건축물 오래된 거 철거하고 새로 짓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걸 우리 이제 대규모로 하지 말고 재생합시다 해서 재생 사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이 정비에 관한 기본 방향 잡아라. 정비 기본 계획 이렇게 나와. 서울특별시 정비 기본 계획은 당연히 누가 짜겠네? 서울특별시장이 짜야죠. 서울특별시장이 10년 단위로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 10년 안에 어디를 하겠습니다라는 방향을 딱 일단 잡아요. 그리고 나서 예정을 할 건데 300곳이 300여 곳인데 300여 곳이란 말은 왜 이렇게 쓰냐면 300개였다가 어느 날 해제되면 299개 되잖아요. 그래서 몇 개라고 정확하게 단정을 안 돼요, 서울시에서도. 그러면 저기를 지금 현재 한꺼번에 다 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는 좀 먼저 하고 어디는 좀 천천히 하자 해서 예정구역을 정해놓은 거야. 정비 예정구역을 정해놨고 이 예정구역별로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겠다라는 거를 여기는 1년 뒤에 하겠다, 여기는 3년 뒤에 하겠다, 여기는 4년 뒤에 하겠다 이런 거를 짜놨어요. 그걸 정비계획 수립식이라는 거를 정해놨어. 그래서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짜는 겁니다.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짜는 시기가 여기다 정해지면 이 시기 도래하면 시정군수가 정비계획을 짜는 거예요. 짜가지고 정비 이렇게 할 테니까 정비하기 위한 땅을 정해 주십시오 해서 정비구역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되면 이제 사업이 몇 가지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제 옛날에는 6가지였는데 지금 깔끔하게 3가지. 이제 너무 공부하기가 편해진 거야. 너무 좋아 죽겠어. 판사할 때 옛날에 여기까지 썼거든요. 팔이 이제 덜 아프겠네. 첫 번째가 여기 달동네에서 하던 사업 못 살아 극히여라 그럼 나오는 거야.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익숙해지면 돼. 근데 옛날에는 주택 재개발이라고 하다가 상가 공장을 집어넣기 때문에 주택이란 말을 빼야 된댔죠. 그래서 무슨 사업이라고 그래? 재개발 사업. 기반시설이 좀 열악해서 여기 해당 지역을 한번 다시 도시기능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주택 재건축이란 말은 공동주택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었거든요. 근데 단독주택 정비사업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인데 그게 빈집정비특례법으로 넘어가면서 단독주택은 글로 가버렸어요. 그럼 여기는 무슨 주택만 남았네? 그래서 여기는 재건축 사업 안에 공동주택을 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재건축은 없다는 뜻이야, 여기는. 그럼 여기서 무슨 사업? 재건축 사업 한대. 그럼 이제 서울시를 딱 봤을 때 이 3가지 사업 중에 어느 게 제일 많겠냐. 당연히 강북하고 강남 중에서 정비하게 많을 때가 일단 강남보다는 어디가 더 많아요? 강북이 많다 보니까 서울시에 최소한 그래도 4분의 3? 3분의 2? 이 정도는 다 재개발이 쭉 보시면 돼. 거의 대부분 무슨 사업이라는 얘기? 재개발 재건축이야. 근데 아까 재개발 사업은 누가 사업합니까? 그럴 때 아까 누가 한다고 그랬죠? 토지 등 소유자 단독도 가능하고 얘네들이 뭐 설립해서? 조합. 얘네들이 사업을 시행하겠다. 근데 재건축은 공동주택이니까 101호 혼자서 못하죠. 101호 혼자서 이 건물을 다 재건축할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뭐 해야 돼? 조합 설립해야 돼. 그럼 조합 설립할 땐 당연히 뭘 얻어야겠네? 동의 얻어야죠. 일정 수의
동의를 얻었을 때 조합 설립 인가해주겠다. 그럼 여기 재개발 사업하려면 재개발구역, 정비사업하려면 정비구역, 예,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이렇게 묶어놔야 돼요. 그냥 묶이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부터 구성하냐면 구역 지정되자마자 제일 먼저 뭐부터 구성해야 되냐면 추진위원회라는 게 나와. 무슨 위원회? 추진위원회. 여기 추진위원회 정식 이름이 뭐냐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이렇게 됐어요. 너무 기니까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뭐 구성해야 돼? 추진위원회. 그럼 추진위원회 구성하려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몰려서 추진위원회 구성합니다. 그런데 200세대가 만약에 700세대 살고 있었다 그럴까? 여기 구역 안에 700세대가 살고 있는데 700세대 중에서 2명이 한다고 그러고 698명이 안 한다. 그럼 할 수가 없죠. 그럼 최소한 동의를 얻어와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절반이 넘어야 동의를 해야 가능한 거지 절반 하면 5대5로 이게 결정이 안 돼요. 그럼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과반수 얻어야 돼. 그러면 이제 351명만 동의하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 떨어져요. 여기서 만약에 400명이 동의를 했다. 여기는 이제 재건축은 재개발과 똑같으니까 재개발이 제일 많으니까 이거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400명이 동의를 했으면 일단 몇 명이 동의를 안 했지만 300세대가 동의를 안 했지만 일단은 400명이 동의한 상태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이 떨어져요. 그럼 이제 추진위원회가 뭐 설립하러 가야지 이제? 조합 설립해야 돼. 그럼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도 동의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여기 전체 총수의 4분의 3 면적은 절반이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700세대 중에 4분의 3의 75%가 동의를 하고 그들이 가진 땅이 얼마는 돼야 돼? 절반은 돼야 돼요. 그럼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이 조합이 사업화는 누가 되냐면 시행자가 되는 거야. 어떤 재개발구역은 토지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4명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4명이에요. 4명일 수도 있어요. 4명이면 조합 설립 할 필요가 없죠. 굳이 뭐 4명밖에 안 되는데. 왜?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깃발이 몇 개가 나오죠? 깃발이 몇 개? 추진위원회 깃발 들고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야. 몇 명이 나와야 돼? 5명이 나와야 돼.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하려면 최소 5명 이상이 모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5명이 못 모이잖아 이거. 그 5명이 못 모인다는 얘기는 추진위원회 구성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해라.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단독도 되고 조합 설립해서 해도 되는데 웬만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전체를 믿는다 보니까 거의 다 누가 하는 거야? 조합이 하는 거야. 그럼 조합이 하는데 조합이 이제 시행자가 되면 얘가 사업하기 위해서 짜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례로 들을게요. 여기가 이제 재개발 구역이야. 여기서 아까 700세대가 있었는데 700세대 중에 아까 몇 명이 동의를 했고요. 400명이 동의를 해서 뭘 구성한 거죠 지금? 추진위원회.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얘네들이 이제 무슨 설립하러 가야 돼? 조합. 그럼 조합 설립을 했는데 조합 설립 인가가 났어요. 그럼 얘가 이제 사업을 하려면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일할 사람을 뽑아야지 누가 와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와서 할 사람들 뽑아야 돼. 그럼 이제 일단은 저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할 때 누굴 뽑아놔야 되냐면 일할 사람 뽑아야 되니까 조합의 임원이라는 걸 뽑아야 돼요. 조합의 뭐야? 그럼 임원을 뽑아야 되는데 그 임원을 2개로 일단 나누면 조합장이 하나 있어야 되고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이사하고 뭐로 나눠야 돼? 감사. 그래서 조합장은 1명이 나와야 돼. 당연히 얼굴 마담이니까 조합장 1명을 뽑고 그 다음에 이사 3명 이상, 감사는 3명 이하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3명 이상 뽑고 이 감사 3명 이하 뽑았어요. 그리고 조합장 1명 뽑았어. 그럼 이런 애들이 누구예요? 그럼 누구 중에서 뽑은 거죠? 여기 조합원. 조합원이 토지 등 소유자인데 여기서 아까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요건이 아까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동의하랬죠. 여기서 반대한 애가 있었어. 띠둘렀어. 결사 반대, 결사 반대. 2명이 반대했고 만약에 698명이 동의했어요. 그럼 제 강제로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동 조합원에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해도 조합 설립이 되면 그냥 난 자동 조합원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조합원은 누구예요? 조합원이라고 그러죠.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되는 거야. 토지 등 소유자들이 다 조합원이 돼서 그 중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조합자 1명 뽑고 이사 3명에다가 감사 3명 정도 뽑았다. 그럼 이제 업무는 누가 추진한다는 얘기예요? 조합이. 그럼 얘네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야 여기를
싹 밀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자라는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걸 우리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어가 읽기가 별로 그렇게 불편한 좋은 단어는 아니야. 편한 단어가 아닐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업 시행 계획, 사업 시행 계획. 이 말을 여러분이 평상시 쓰던 표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어색하고 단어가 어려워 보이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다. 맨날 듣는 얘기잖아. 그냥 그 민법 얼마나 재밌습니까? 민법 들으면 너무 재밌잖아. 재밌는 게 없어. 모르니까 단어를 모르는데. 그럼 여기서 사업 시행 계획은 누가 짜는 거냐면 이제 시행자 얘가 짜는 건데 그냥 기존에 여기가 우리 700세대인데 여기를 싹 밀어서 우리가 아파트를 짓 거다. 그럼 아파트를 지려면 제일 먼저 몇 세대를 짓 건지 몇 세대를 몇 평형대를 짓 건지가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대략적인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 사업 시행자가 얘를 이제 이렇게 하겠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1000세대를 지을 거래요. 1000세대. 1000세대를 지을 건데 여기 13평, 여기 18평, 24평, 32평. 옛날에는 40평형 때도 많이 졌는데 지금은 1인 가구가 많아요? 4인 가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4인 가구가 너무 줄었기 때문에 큰 평형대를 선호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옛날에는 40평형대 500세대 중에서 100세대, 예를 들어서 50세대 이렇게 졌는데 지금 안 져요. 수요자들한테 더 주려고. 그리고 분양을 해야 사업비용 충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평형대를 좀 낮춰요. 그래서 이렇게 질 때 이 조합원들한테는 비싸게 줘야 돼요? 싸게 줘야 돼? 그리고 조합원들한테는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을 하고 만약에 700명이 다 신청을 해도 남는 세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00세대를 짓겠다. 몇 세대는 일반 분양 가능하네요? 1000세대는 일반 분양해서 팔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2억에, 이거 3억에, 이거 4억에, 이거 5억에 그냥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쓸게요. 보통 3억 2,500 이렇게 나오는데 귀찮잖아. 3억 2,500이라는 단어 쓰는 순간 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2억, 3억, 4억, 5억 정도에 분양한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인들한테 분양하려면 분양가를 책정할 때 얘랑 가장 유사한 아파트 가격보다 비싸게 조금 싸게 해야지 걔네 들어오지. 옆에 봤더니 여기 자 여기 보니까 입주한 지 3개월 됐어요. 입주 3개월 됐고 여기는 이제 더샵이야. 얘는 대림건설했어. 대림건설이 뭐예요? 이 표현 안에서 알아요?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저기 내가 만약에 급수가 똑같은 아파트인데 세대수도 얘는 1005세대 비슷하죠? 세대수 비싸고 이것도 만약에 13평, 18평, 24평, 32평대다. 그럼 여기서 얘는 지금 현재 거래되는 게 3억 5천에 거래되고요. 4억 2천에 얘는 5억 1천에 얘는 6억 2천에 만약 거래된다. 그러면 내가 갑이라는 애가 지금 현재 집을 살려면 이때 요거 살려면 몇 억에 사야 돼? 3억 5천에 사야 되는데 요 1번 분양하는데 3억에 분양한대요. 4억에 분양한다고 그러고 이거 5억에 분양한다고 그러고 6억에 분양한대. 그래 얘 지금 18평형은 얼마 차이가 2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죠. 근데 13평짜리는 3억 5천인데 3억이야. 그럼 얼마가 더 싼 거네 이거? 5천이 더 싼 거니까 사람들이 어디 평형대 되게 많이 올리겠다. 그래서 13평형대 많이 올리겠죠. 근데 얘가 얼마 전에 올랐어. 4억 5천으로. 그럼 이제 몇 평하고 몇 평으로 많이 가겠네? 13평하고 18평으로 엄청 청약 경쟁이 높아질 거야. 그럼 이제 이거를 사는 것보다는 내가 여기다 청약을 넣어서 300세대 분양하는 데서 당첨이 되면 나는 이거 3억에 분양받을 수 있는 거죠. 3억에 분양받으면 얘 나중에 팔 때 얼마에는 팔 수 있네? 3억 5천에는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단독주택이 하나 있는데 오래된 단독주택이야. 여기 한 2억 정도에 나왔다는 거야. 그럼 이제 요거는 2억짜리인데 이게 A 거예요. 그럼 이 A가 만약에 조합원이 돼서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신청할 때 내가 만약에 13평형을 신청을 했다. 그럼 얼마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거네? 2억. 그럼 나는 2억짜리 내놓고 2억짜리 받는 거죠. 제대로 받은 환지랑 똑같네. 그럼 우리 적응 환지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 적응 환권이라고 그래. 환지 개념 할 때 적응 환지 들어봤지? 더 받으면 증환지. 만약에 얘가 18평 신청하면은 얼마짜리였었는데 감정평가가 그게 2억이었는데 3억짜리 신청한 거니까 얼마 내놔야죠?
1억 내놔야 되니까 증환권이라고 하면 돼. 3억짜리가 오히려 2억짜리 신청하면 나는 1억도 받고 집도 받아야죠. 그럼 감환권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증환지 감환지 개념이 그대로 여기 온 거야. 그러니까 헌 땅 주고 새 땅 받는 게 이제는 헌집 주고 새 집 받는 거로 바뀐 것 뿐이지 형태만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럼 이 상태로 이제 계획을 짰습니다. 요 계획을 짰으면 요대로 진행할게요 라고 이제 해당 관청 가서, 여기가 노원구죠. 그럼 노원구청에 들어가셔야 돼. 노원구청 가서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 인가해 주시면 저기 갑니다. 그럼 노원구청에서 계획 제대로 짰구나. 그럼 인가고시가 떨어졌어.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이제 자 얘네들 야 너 2억짜리 있으니까 2억짜리 받아 그래야 되는 거야. 너 몇 억짜리 갈래 물어봐야 돼. 그래 너 몇 평형대 원하니?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분양 신청을 받아야 돼요. 몇 평형대로 할 건지. 분양 신청을 받고, 신청을 받을 때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분양 신청 기간이라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법에서.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그럼 우리가 인가고시가 나면 일단 통지를 하겠대. 60일 안에 60일 안에 통지할 건데 이 날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시행령이 아직 안 나왔어. 일단 그냥 들어만 두는 거야. 60일 안에 통지하면 이 통지한 날부터 보통 30일에서 60일 사이에서 날짜를 정해요. 조합해서 45일 딱 그러면 오늘 통지하면 오늘부터 이제 며칠 안에 45일 통지했죠? 45일 안에 몇 평형대로 갈 건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 내가 남들한테 명시하려면 뭘 들고 가야 돼? 내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등기부, 등기상 전부증명서를 가지고 내 건데 분양 신청서에다가 나는 몇 평형을 신청할 겁니다 라고 해서 얘네들한테 이제 신청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통지할 때 책자가 하나, A4 용지 책자가 하나 나갈 거야. 무슨 조합 해가 이름으로 분양 신청에 관한 계획서, 신청서 중간에 종이 막혀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서 신청하면 되는데, 이게 30일에서 60일 하면 여러분 솔직히 이 시간 되면 딱 가서 바로 할 수 있어요? 해외 나가 있을 수도 있어. 해외 나갈 수도 있고, 뭐 출장 가 있을 수도 있고, 정신 없어서 뭐 다른 일 하느라고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에서는 그러면 20일 정도는 부득이한 경우에 연장해 주겠다. 그럼 20일 연장해 줄 테니까 요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사이를 분양 신청 기간이라고 합시다 라고 했어요. 분양 신청 기간. 그럼 분양 신청 기간은 언제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냐면 인가고시에 따라 뭐 한 날로부터 통지한 날부터 며칠에서 며칠이에요? 30일에서 60일. 그거를 분양 신청 기간이라고 하는 거야. 부득이하면 연장해 줄 때 며칠 연장해 준대? 20일. 그럼 이제 통36이 분양 신청 기간인 거예요. 따라해봐. 통36. 안 해? 나 혼자 쪽팔리게. 통36. 모션까지 시켜버릴 거야. 통36 해버릴 거야. 통36이 뭐야? 통지한 날부터 며칠이에요? 30일에서 60일.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 잘. 그러니까 단어로 외우자는 얘기야. 통36. 따라해봐. 통36. 30일에서 며칠이? 60일. 연장해서 20일. 그래서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사이에 뭐 하세요? 신청하세요. 그럼 이제 얘네가 각 소유자들 있죠. 조합사무실은 보통 그 사거리 가면 여기 이제 버스 정장 앞에 한 3층이나 2층에 조합사무실 만들어져 있을 거야. 그럼 조합사무실 가서 저는 24평 신청할 겁니다. 그래서 24평형인데 A타입, B타입이 나눠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이 이제 2베이로 되어 있는 거, 3베이로 되어 있는 거 형태가 있을 거 아니야? 나는 2베이를 더 선호하겠다. 그러면 2베이 쪽으로 신청하겠다. 그래서 신청서에 A타입 하면 나는 거기 신청한 사람이 된 건데, 그게 100세대인데 200세대가 몰린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선별해야 되잖아. 권리가액이 높은 순으로 잘라요. 2억짜리가 있는데 2억 1000짜리가 있잖아요. 2억 1000짜리가 먼저야. 그러니까 뭐가 많은 사람이 장땡이? 권리가액. 전에 갖고 있던 건물의 가격이 높은 사람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어깨가 좀 올라가 있으려면 기존에 게 금액이 비싸야 돼. 근데 얘 땅 가진 사람도 조합원일 수 있댔죠. 여기 이렇게 해서 세장형 땅 갖고 있는데 120제곱미터짜리라 얘가 지금 현재 1억짜리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넣으면은 그 사람들 경쟁이 높은 데 가면 떨어져요, 주로. 그래서 다른 거 신청하세요 라고 다시 오게 돼 있어요, 연락이. 일단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료된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A는 몇 평형, B는 몇 평형, C는 몇 평형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배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700명이 만약에 200명이 100세대 분양하는 거에 다 몰려있으면 걔네 중에 100명을 딴 데로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하나 짜야 되니까 배분에 관한 계획이다. 그래서 분양시험 끝나면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거 짭니다. 또 단어 좀 듣기 싫은 단어 나왔어요. 한번 관리처분계획. 이거 분양처분계획하고 똑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분양 신청을 받아서 분양 처분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분양 처분이라고 그러면 무슨 아파트 분양 받는 것 같아서 얘네들이 그냥 관리 처분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이란 A가 신청한 게 예를 들어서 18평, B는 신청한 게 뭐 24평, C는 32평. 이거 700명을 다 뭐 해야 돼? 배분해야 돼. 근데 그 중에 100명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100명은 신청을 안 하고 600명만 신청했을 수도 있잖아. 그럼 100명은 분양 신청 안 한 거죠. 환지로 안 받는 거 환지 뭐라고 그랬죠? 부지죠. 청산금 받고 나갔죠. 그럼 저 100명은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는 돈 받고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받기로 안 해도 100명 있으면 제외되는 사람 나올 거예요. 요거를 이제 소유자마다 몇 평형대 간다라는 계획을 짰으면 요대로 지금 진행할 거니까 다시 노원구청 들어가야 돼요. 노원구청 들어가서 저 이대로 신청 다 받았거든요. 착수하려면 당신이 인가해줘야 우리가 공사 착수하니까 요거 관리처분계 인가 신청해요. 그래서 인가 신청을 노원구에서 해줬다. 그럼 이때부터 공사에 뭐야? 시작하는 거야. 착공 들어갑니다. 자, 착공 들어가려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계속 살고 있어야 돼요? 나가야 돼? 나가야지. 그럼 나간다는 얘기는 저 건물을 뭐 해야 된다는 뜻이지 이제? 철거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철거를 하려면 뭐가 떨어져야 된다? 관리처분인가. 그래서 나중에 동네 여기에 경축 조합 설립인가 붙어있을 때가 있어요. 한참 멀었다는 얘기예요. 경축이 무슨 경축이야. 그냥 축이야 그건. 경축이 되려면 얘가 나와야 돼요. 경축이 되려면 경축 해놓고 관리처분 인가고시 딱 써 있잖아요. 거기 밑에 이주 기간 이렇게 써 있어요. 날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주하실 것. 그리고 이주비 신청은 조합에 가서 하시면 돼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인가고시가 나면 이제 건물 뭐 시작하는 거네. 철거 시작. 철거 시작의 뜻은 거기서 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용수익 정지 시기라고 해요. 다른 말로. 사용수익이 정지되는 시기는 이란 단어가 한 3문제로 나왔어요. 아예. 사용수익이 정지되는 시기는 그럼 답이 뭐야?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받은 날. 그게 답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착공이 딱 됐고 공사 시작한 거야. 그럼 이제 시공하고 시공 다 해서 공사 끝났어. 요거 시공해서 착공해서 그 공사 완료되는 데까지 얼마 걸리냐면 30개월 걸려요. 우리나라 아파트 짓는데 30개월이야. 그러니까 30개월이란 기간 동안 내가 어디론가 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전 재산이 2억밖에 없던 애였다. 만약에 전 재산 2억이야. 근데 2억짜리 집을 내놨는데 그럼 나는 어디 가라는 거야. 그죠? 그럼 철거하기 전에 여기 인가고시 떨어질 때쯤 되면 착공할 때 여기 때 뭐 나온다고 그랬지 아까? 이주비 나와. 이주비. 그러니까 이주비는 현재 당신이 갖고 있던 그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대한 가액이 2억이니까 보통 무상으로 이건 안 외워도 돼요. 실무적인 부분이야. 실무적으로 50%는 무이자로 빌려줘요. 대출해줘요. 그럼 2억에 50%면 얼마죠? 1억 정도는 얘네가 이제 주은행을 국민은행으로만 선택을 했다. 그러면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야. 국민은행에서 당신 2억짜리 권리가에 해당되니까 몇 억을 1억. 그래서 국민은행 직원이 나와 있어요. 그 조합 사무실에. 저 구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정장 입고 있는 사람이 아마 은행 직원일 거야. 그럼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대출 계약서 쓰는 거야. 이제 나는 이제 그 몇 억을 나중에 통장으로 받는 거네. 1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가려는 집이 전세가 1억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추가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유이자로 뭐 20, 30% 정도를 내가 더 받겠다. 그럼 이건 유이자. 얘네는 이제 옆에 한 명이 더 앉아 있을 거야. 새마을금고라든지 제2금융권이 와 있을 거예요. 나는 유이자로 만약 20%면 얼마죠? 4천. 2억에 20%잖아. 그럼 4천만 원. 그러니까 1억 4천을 받는 거예요. 그럼 1억 4천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그 돈을 받아야 내가 이사를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계약을 했어요. 계약하면 이제 나는 통장이 2개가 아마 내 통장에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얘는 이자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근데 얘는 나가요. 그러니까 20%에 대해서 연이자 4%짜리다. 그럼 4천만 원짜리죠. 4, 4, 16. 1년에 160만 원 이자가 나니까 160만 원을 12로 나누면 160만 원을 10으로 나누면 16만 원이잖아. 16만 원 더 나누면 한 14만 원 나오겠네. 그럼 한 달에 14만 원씩 내고 있어. 몇 개월 동안? 30개월 동안. 30개월 해봤자 얼마 안 되니까. 그걸 내고 있다가 나중에 입주할 때쯤에 되면서 그거 완납하면서 들어가시면 되는 건데 이 상태에서 여기 봐요.
여기 인가고시 떨어지면 이주비를 그럼 언제 줄 건데 이게 문제잖아. 그죠? 그럼 내가 이사를 가려면 그 전에 있던 집에 뭐가 들어와 있었죠? 전기. 또 뭐 들어와요? 가스. 그 들어와 있잖아. 그럼 그걸 끊어야지 얘네들이 확인하고 돈을 보내요. 그러면 이사하는 날 아침에 조합 사무실에 전화를 하면 조합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 가스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확인하고 걔가 조합 사무실에 전화하면 조합 사무실에서 통장으로 이체해 줄 거야. 그 통장으로 이제 이체를 딱 해주면 그 은행에서 이제 가진 돈 갖고 나는 이제 이사 가야 되니까 아침에 그 들어갈 사람한테 돈을 보내줘야 이사 갈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야. 걔도 보증금 받고 딴 데 이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다리가 안 맞으면 중간에 이제 힘들어지니까 잘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이사를 지금 가면서 다른 집에 전세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전세 들어있던 사람이 나갈 때 전세 보증금 받아야 나갈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줘야 걔가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통장 빨리 한도를 2억이나 3억으로 올려놔야 돼요. 안 올려놓으면 은행 CD기 가서 계속 현금 뽑아야 돼요. 그 3시간 동안 뽑아보면 다시 내가 이런 짓 안 한다 생각이 들 거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 은행 계좌 있죠. 공인인증서 하나 갖고 있고 계좌 만약에 한꺼번에 이체하는 거 최대한 뭐 5억으로 만들어 놓던가 해놔야 돼요. 그럼 나중에 다시 줄이면 되니까.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이주비 받았고 보내줬으니까 들어가서 일단 살고 있다가 공사 완료돼서 준공인가 떨어져야 돼. 준공인가 떨어지면 공사 완료 공고서 떨어집니다. 그럼 공고하면 이제 완전히 끝난 거죠. 애들 지금 현재 나가 있습니까? 지금 아파트 들어와 있습니까? 나가 있잖아 지금. 나가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해야 되죠. 환지는 환지 소유권 이전 처분에서 환지 처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소유권 이전 고시라고 해요. 그럼 이전 고시 한 날에 무슨 날에? 다음 날 소유권 확정시키고 등기는 지체 없이 해주게 됐습니다. 이걸 분양등기라고 해요. 분양등기 지체 없이 아마 조합 측에서 해당 등기소에다가 일괄로 한꺼번에 등기해 주세요라고 신청 들어가요. 그럼 나중에 이제 다음날 소유권 넘어왔고 등기 나오면 그걸로 내 거라고 주장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부터는 모든 권리관계 다 해결돼서 끝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시 내가 지금 무슨 구에 있다고 그랬죠? 그럼 서울시 노원구에 정비기본계획상 들어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으로 구역이 지정이 딱 됐을 때 뭐 구성한대 아까 제일 먼저?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구성이 딱 돼야 뭐 설립할 수 있다고요? 조합. 그럼 조합 설립 인가 났다고 해서 경축이 아니라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인재 준비한 거예요. 그럼 이제 조합이 이렇게 할게요. 얘네들 내보냈다가 이렇게 지어서 보낼게요 하는 계획 하나 짜야 되죠. 구체적 사업 계획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원래는 도시개발법 할 때나 도시공개 시설 사업 할 때는 실시계획이라고 그랬었는데 얘는 사업이 여러 개니까 재개발 사업 시행계획, 재건축 사업 시행계획,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계획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사업 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 떨어지면 당신들 몇 평 갈 겁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몇 평 갈 겁니까? 물어보고 나 이거 갈게요 라고 분양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신청. 안 하면 청산 받고 나가면 돼요. 나는 신청을 했다. 그럼 이제 신청을 한 걸 가지고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계획을 하나 짠대요. 그 계획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관리처분 계획이라는데. 관리처분 계획 당연히 누가 짜겠네? 시행자가. 시행자가 작성한 다음에 노원구청 가서 인가 신청했더니 고시가 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 할 수도 있네 이제? 철거. 그럼 철거하려면 애들한테 뭐를 줘야 되는 거야? 이주비를 줘야 되니까 이주비 주고 철거를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주 기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철거해서 아파트 다 지었어요. 그다음에 무슨 검사 받으면 돼? 준공검사. 준공인가 신청하면 준공인가 떨어졌어요. 공사 완료 공고가 되면 아파트 다 진 거죠. 그럼 이제 해당 조합 측에서 소유권 이전 고시를 딱 때려요. 그럼 이제 인가 신청에 따라 고시 딱 떨어지면 이때부터 요날 다음날 소유권하고 청산금 확정됩니다. 청산금 확정되고 이제 끝난 거죠. 그럼 이제 얘네가 등기를 14일로 해줘요? 지체 없이 해줘? 지난 시간에 환지 등기는 환장학원이 14일 그랬었잖아. 걔는 14일로 했는데 얘는 뭐야? 지체 없이 하는 거야. 그래서 등기가 딱 되면 요 등기할 때까지 다른 등기 못 하겠지. 그럼 이제 내 거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여기 등기되기 전까지는 입주권이란 말하고 분양권 들어보셨나? 입주권이란 말도 들어봤죠. 분양권이란 말도 들어봤어요? 여기서 여기 철거하는 순간부터 내 집이 아니잖아 이거. 내 집이 아니 철거 딱 되는 순간 집이 없어졌죠? 나는 뭐 권리를 하나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있는 거죠. 분양권이라고 해야지 맞아요? 입주권이라고 해야지 맞아요? 입주권이라고 해야 돼.
근데 분양권은 아파트 분양 신청에서 생긴 권리를 말하는 거고, 이건 내 집 내고 내가 받는데 무슨 분양권이야, 그죠? 그래서 입주권이라고 해야 되는데 무슨 수용당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건데 입주권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분양자격이라고 합니다. 무슨 자격을 한다고요? 분양자격. 그럼 분양자격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팔면 얘가 받으면 되니까 돈 받고 팔면 되지. 그러니까 분양권 양도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그걸 분양자격을 양도한다, 이전한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개발이 투기가 많습니까? 재건축이 많습니까? 어? 재개발이 많잖아. 재개발을 그래서 분양권 전매 금지시켜요. 재개발보다 재건축이 많아서. 그러니까 재건축은 투기가 좀 심한 이유가 음아파트 있죠. 음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방 사람들 음아파트는 알아. 뭐 집값 올랐다 그러면 음아파트 때문에 올랐다 하거든요. 강남 재건축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 같은 경우는 조합설이 인가부터 전매 금지시키는 게 투기 과열지구예요. 파리 대책 들어보셨어요? 파리 대책의 투기, 과열, 지구 묶었죠. 서울 전역이 투기 과열지구예요. 서울 전역에다가 저기 어디야, 과천하고 세종시. 근데 9월 5일날 또 지정했죠. 구호 대책에 성남에 어디? 분당하고 저기 대구의 강남 어디? 수성구. 그걸 추가로 또 묶었어요. 그럼 그 지역에서 재건축하는 지역이 있었다. 걔는 조합설 인가 난 날부터 입주할 때까지 못 팔아요. 근데 재개발은 분양권이 언제 되는 거죠? 분양권이 되는 시점은 인가보시나야지. 요때부터 못 팔고 요때는 팔아도 상관없어요. 재개발은. 그러니까 강북 지역에 지금 서울의 강북의 재개발 구역은 조합설 인가 난 사람들은 사고 팔 수 있다고. 왜? 분양권이 되는 시점이 이점이니까.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이 지금 시험 문제 관련된 것만 얘기할게요. 지금 여러분 실망하는 사람이면 재개발 구역 가서는 중개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 구역 가는데 조합설이 인가 났다. 그건 중개하면 안 돼.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거든, 지금 현재. 근데 순서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철거되는 시점이 이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얘는 이제 분양권으로 보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예 조합설 인가부터 못 한다라고 세게 못 박아버린 거야. 그럼 이제 요게 분양 자격이었다가 언제까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될 때까지는 이게 아직 분양권이죠. 중개 못 하다가 등기하고 나서는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분양받을 사람 분양 받게끔 해주려고 만든 게 현재 투기를 잡겠다. 정부에서 다주택자 잡겠다. 양도소득세 10%포인트 올려가지고 좀 약간 규제를 좀 하면 정말 공급 받을 사람이 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투기를 조금 좀 줄이려고 만드는 게 투기과열지구예요. 이건 주택법 가서 나올 거야. 하나 볼게. 이 순서 하면서 지금 현재 내가 18평이라고 그랬으니까 18평만 가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대로 막 가는 거 아무데나 들어가서 내가 먼저 장땡이 아니죠. 뭘 해야지 이제? 동수 추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총회할 때 착공 들어갈 때쯤에 이때쯤에 가면 아마 총회 할 거예요. 그래서 700명을 다 모으려면 어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어디 모을까 주로? 700명이 모여야 돼. 그래가지고 거의 다 민방위 그 훈련 받는 데 있죠. 민방위 훈련 받는데 그런데 하나 이제 대관 하는 거야. 대관에서 조합원들 600명이 왔다가 600명 다 모여놓고 신청한 사람 순서대로 이제 뽑아야 돼요. 저는 어디서 받았냐면 그 서대문구에 가면 서대문구에 민방위 훈련장이 하나 있어. 산에 가면. 그럼 갔더니 어깨들이 쫙 줄 서 있어요. 딱 어깨들 줄 서 있고 딱 들어갈 때 얘네들이 이렇게 인사해요. 그러면 거기서 같이 인사해야 돼요? 이러고 와야 돼? 이러고 와야 되죠. 이러고 못해. 얘가 이렇게 하니까 순간 나도 인사를 안녕하세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면 조합원인 사람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변호사 2명이 저 배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TV 카메라 있죠. 뽑는 장면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뽑아가지고 TV 화면에다가 나가 몇 동 뽑았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제가 만약에 32평 1204호 뽑았다. 그럼 나는 이제 1204호 뽑았으니까 이걸 반으로 쪼개서 조합에 하나, 나는 하나. 그래서 내가 이제 저 지갑에다 갖고 다니다가 나중에 내가 몇 호였지 모르고 보면 돼. 그럼 나중에 1204호 가세요라고 이전 고시하면 그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뭐 한 번 한다는 얘기예요. 총회 개최해서 동호수 추첨하는 거예요. 원래는 전산 추첨하는데 전산 추첨이니까 우리가 갈 필요가 없어 원래는. 근데 저가 있던 지역이 1000 몇 세대인데 한 명이 신청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오류가 났어요. 그래서 금융결제원에서 전산 추첨기 빌려온 게 한 번밖에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못 쓰는데 이게 오류가 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추첨하는 걸로 간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추첨하는 게 옛날에 뭐 탁구공 갖고 막 하고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그 비리가 많이 생겨요. 탁구공 뽑을 때 시원한 거 뽑으면은 프리미엄이 아주 좋은데, 냉동실에 넣어놓거든, 이렇게. 그럼 차가운 거 뽑아야 돼요. 그럼 차가운 거 뽑으면 701호고, 뜨거운 거 뽑으면 101호, 102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비리가 생기니까 안 되겠다 해서 금융결제원에서 전산 출력기 있죠. 그거 뽑아가지고 입력 딱 되면 드르륵 돌려요. 그래서 누구는 몇 동, 몇 호, 몇 호 이렇게 다 입력되면 문자로 와요. 조합원 누구누구님은 몇 동, 몇 호입니다. 이렇게 날라와. 날라온 다음에 이걸로 이제 내가 이제 갔구나. 근데 내가 그날 하는 걸 보고 싶으시면 입회에 참석하겠다라고 하면 참석할 수 있어요. 대신 변호사가 항상 있기 때문에 비리가 나오진 않는데 그 변호사가 또 어제 술을 먹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사람들이 같이 가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을 때는 실제적으로 가서 다시 동호수 추첨하고 오면 돼. 여기서 순서 다 해가지고 내가 이제 아파트 반대까지 이거 골랐어. 그럼 잘 봐요. 여러분이 당장 살려면 거기 당장 입주해서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이걸 들어간 게 아니라 이걸 사야 되죠. 이걸 사야지 내가 입주해서 바로 살려면. 근데 앞으로 나는 집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청약통장 가입해가지고 신청하면 되죠. 그보다 더 빠른 게 재개발구역에 있는 물건 사는 게 낫지. 그럼 사고 난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상태에서 샀다. 그럼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는 거죠. 근데 재개발구역 지정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제 매매한 거야. 그러니까 언제 살 거냐? 언제가 제일 싸겠네? 재개발. 그 구역 지정되기 전에. 어딨어? 구역 지정되기 전에 정비계획 발표될 줄 공람할 때쯤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전에 예정구역일 때 산 사람이 더 싸게 사겠네. 그쵸? 프리미엄이 이미 붙어요. 이거 2억이라고 돼 있죠? 이거 거래되는 거 이거 3억에 거래돼요. 왜 3억에 거래돼? 3억짜리니까. 3억짜리잖아. 근데 그 프리미엄을 아는 사람은 2억 5천에 나오면 나는 5천만 원을 더 벌겠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재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다음날 집값이 2, 3천 오른단 말이 저것 때문인 거야.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순서대로 진행하는 건데 페이지 203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파란 색깔 글씨 방금 전에 썼던 거 사업시행계획이라는 단어 보이세요? 예. 요거 사업시행계획. 근데 법조문으로 써 있으면 뭐라고 써 있냐면 사업시행계획이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어쩌게 나열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나열하는 거를 읽으려면 돌아버리니까 제가 그냥 표현한 겁니다.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아까 며칠 안에 통지서 보내고 60일.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이걸 무슨 기간이라고 하요? 분양 신청 기간. 부득이 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까? 예. 며칠? 20일. 통36 날짜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날 기간 안에 신청을 안 한 사람은 현금으로 뭐 하죠? 청산. 근데 이게 시행령이 나오면 바뀔 거라 안 봐도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분양시험 받았으니까 무슨 계획을 짜면 되는 거예요?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계획 작성할 때 기준에 맞춰서 분양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이제부터 착수해야 되니까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 거 사용 수익 뭐라고 그랬죠? 정지. 정지할 당시에 소유자는 자기가 거주하면서 살고 있었으면 자기가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소유자가 잠실에 있고 세입자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세입자하고 권리관계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임차 계약이 만약에 뭐 3년 했는데 2년밖에 안 살았어. 1년 살겠다고 주장하면 철거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양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걔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임차권자 권리조정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착수한 다음에 다 끝났습니다. 그럼 소유권 뭐 하죠? 이전고시. 이전고시 한 날 가져가요? 다음날 가져가요? 다음날. 그 순서가 있는 거를 쓴 게 이거 순서예요. 저야 뭐 강의를 해야 되니까 외웠지만 여러분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파란 색깔만 기억하셔도 돼요. 파란 색깔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떨어지면 중간에 뭘 받아서 분양시험 받아야 무슨 계획을 짠다. 그렇죠. 그 정도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지 나머지 순서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말뜻은 이해되셨죠? 됐고 그 다음 밑에 1번이 여기서 재개발하고 재건축 중에서 어디가 투기가 훨씬 더 많았냐? 그럼 어디? 재건축의 투기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땅값이 비싼 곳이에요. 잘 봐봐요. 여기 봐요. 혹시 강북하고 강남하고 지금 땅값 차이가 얘가 평당 5천 정도 되거든요. 평당 2천이에요. 2천하고 5천의 차이점이 뭐냐? 여기는 철거하고 다시 졌을 때 얘가 대지 지분이 10평이었고요. 대지 지분이 10평이었다. 근데 용적률 2종 일반이 아니라 3종 일반적으로 갔다 올게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용적률이 300%거든요. 그럼 대지에 몇 배 쌌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3배. 그럼 얘는 10평짜리 있던 애 몇 평 가는 거네? 30평 가는 거죠. 얘도 몇 평 가는 거야? 30평 가는 거야. 맞죠? 근데 평당 가격이 얘가 지금 5천으로 가고 얘는 얼마? 2천. 그럼 얘 2, 3, 6, 6억이죠. 그럼 5, 3, 15, 15억이야. 몇 억 차이 나는 거야 지금? 9억 차이 나요. 그럼 뭐 살래요? 지금 현재 얘 15억이고 9억 차이가 나는데 얘가 만약에 지금 현재 거래되는 게 10억이다. 11억 주고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지. 12억 주고 사야지. 13억 주고 사야지. 15억 주고 사야지. 17억 주고 사야지. 18억은 생각 좀 해야지 이제. 예. 분담금이 얼마 나오는지 봐야 되니까. 잘못했어요. 네, 잘못했어. 일단 어디가 조금 더 가격이 비싸다고요? 강남 지역이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이 더 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도 나도 무조건 재건축구역에서 조합원지를 달려드니까 규제가 심각한 거야, 재건축은. 그런데 멀쩡한데 재건축하겠다는 애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멀쩡한데 무슨 재건축을 했더니 집에서 자고 있다 보면 뭐가 진동이 뭐 느껴지고 막 불안하대, 자기네는. 12년 됐는데. 그럼 재건축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야, 그러면 이게 무너질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뭐 해보겠다. 그래서 안전진단이란 말은 재건축에서만 나오고 딴 데서 안 나와요. 그럼 안전진단이란 말이 딱 나오는 순간 무슨 사업이다 이거? 재건축 사업이에요. 재개발에서 안전진단 통과됐냐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밥도 먹으면 안 돼요. 예. 재수 원부터야 이게. 예. 안전진단은 어느 사업밖에 안 나와요? 재건축. 그래서 거기 2번에 그 밑에 큰 타이틀 1번 있죠. 제목 보시면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 써 있잖아. 그 안전진단은 무슨 사업에만 나온다는 얘기네. 그래서 재건축에서만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안전진단 절차는 아직 외울 필요 없어요. 시행령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단어를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여러분은 안전진단이 뭔지 개념만 제가 설명한 거 이해해 두면 돼. 자, 여기 봐봐요. 그 안전진단을 언제 해야 되는지를 보세요. 정비구역 지정한 다음에 안전진단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정비구역 지정 전에 하는 게 맞을까요? 이거부터 가는 거야. 구역을 정해놓고 안전진단 했더니 통과가 안 됐어. 괜히 지정했잖아. 그럼 정비계획을 짜고 난 다음에 안전진단 했는데 통과 안 되면 괜히 짰잖아요. 그럼 결론은 정비계획을 짤 때쯤에 안전진단 하는 게 맞겠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 시기 도래하면 안전진단을 이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위반권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어 보시면 정비계획에 뭐 하는 사람이 그죠? 위반하는 사람이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해서 정비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안전진단을 하겠다. 뒤로 넘겨보세요. 2번 안 봐도 돼요. 그럼 여기 구역 안에 있는 건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구역 안에 있는 이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지 하나씩 다 해봐야 되죠. 그래서 구역 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3번에 주택 재건축 사업의 안전 진단은 주택 단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뭐를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건축물. 다만 대통령 영이 지금 시행령이 안 나온다고 그랬죠. 이 시행령이잖아요. 대통령 영이 정하는 주택 단지 건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있는데 얘를 시행령을 나중에 지금 현재 있는 옛날 거를 그대로 쓸지 아니면 시행령이 발표될 때 그걸 삭제시킬지 모르니까 공부를 할 필요가 현재 없다는 뜻이에요. 2월 18일까지는. 제 말 이해되신 거죠? 네. 됐고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보세요. 6번. 그럼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했더니 결과가 나왔어요. 도시계획이나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 위반할지 안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통과 딱 됐으니까 안전진단 통과됐어요. 그럼 위반권자가 정비계획 위반할게 라고 위반이 되면 무슨 구역이 지정이 되는 거야? 정비구역이 지정됐죠. 그럼 이제 뭐 구성합니까? 추진위원회 구성하니까 각 동별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이 딱 되고 나서 추진위원회가 이제 조합 설립을 위해서 동의 얻으러 다니니까 맨날 띵동 띵동 하면서 뭐 동의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나타날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동의가 다 되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나겠죠. 그럼 지금 현재 음마아파트 조합 설립 인가 아직 안 났거든요. 추진위원회만 있어 거기. 이제 조만간 뭐 설립되겠네.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이제 걔네가 사업 주체가 돼서 이제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 2번은 재건축 사업은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하면 잘 보세요. 문제가 생기는 게 뭐가 문제 생기는지. 여기서 100세대 중에서 2세대가 동의를 안 했어요.
그럼 98세대가 동의한 건데 얘하고 얘가 동의를 안 한 거야. 그럼 이거 건물 뭐 해야 되죠? 철거해야 되는데 동의 안 했잖아 지금. 그럼 얘네들 건 여기다 공중부양을 시켜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현재 무슨 짓을 하기 시작하냐면 알바끼리 시작해요. 내가 동의 안 하면 니네 못 하잖아. 나 지금 나갈 건데 청산금 뭐 지금 현재 5억짜리인데 10억 안 주면 나 안 나가. 이래버리는 애들 나올 거 아니야? 진행이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동의 요건을 갖췄는데 동의가 안 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무슨 청구를 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소유권을 강제로 뺏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시가로 돈 받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시점 봐서 난 동의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보셔야 되는 거야. 이거 매도 청구라는 게 재건축 사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동의한 사람한테, 동의 안 한 사람한테? 그래서 1번에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 며칠 안에 일단 얘네들한테 알려주냐면 30일 안에 다음 갖고 동의 안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걔네들한테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해달라고 서면으로 촉구서가 날라와요. 그래서 1번에 조합 설립 맨 끝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예요? 동의한 자예요? 아니한 자. 그리고 이제 시장군수 주공이 하는 거에 동의 안 하면 계속 반대해서 알받기만 할 거니까 당신들한테 무슨 청구를 해서요? 매도 청구해서 뺏어버리겠습니다. 이 뜻이. 그럼 이제 촉구받았으면 몇 개월 안에 답을 하셔야 돼? 2개월. 거기서 2개월 안에 회답을 해야 된다. 다 작년에 없던 규정이에요. 새로 생긴 규정이에요, 다 이거. 2개월 안에 회답하시면 되고 3번에 기간 안에 회답을 안 했다. 그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이나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무슨 청구하겠습니다. 매도 청구. 소송 제기하면 강제로 시가로 돈 딱 줘버리고 뺏어버려요. 얘는 이제 강제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나가고 이제 이들끼리 조합 얘네들 사업을 해가지고 아파트 다지면 얘네들이 입주한 다음에 나머지 일반 분양분 있죠. 그걸 파는 다음에 사업 비용에다 뭐 하면 되겠네? 충당하는 형태야. 그러니까 내가 분담금을 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용적률이 많이 나와야 많이 세대수 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 4번에 있네. 기간이 지나면 사업 시행자는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안에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 등 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소송이에요. 매도 청구 소송 제기로 인해서 강제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오른쪽에 4번 가시면 이제 사업 아까 종류가 몇 가지로 줄었습니다. 3가지. 그리고 이제 시행자들 나오겠죠. 그리고 시행 방식 나올 건데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이 개념 이거 아는 것만 해도 내가 볼 때 대단한 거야. 그리고 재개발 위주로 제가 설명한 이유는 시험에 다 뭐 위주로 나와요? 재개발 위주로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 요거 일단 순서 정도만 좀 여러 번 봐두시고 나중에 저랑 시행자랑 시행 방식 저랑 수업 시간에 외울 거니까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 시행령 나올 때까지. 그래서 거기 1번에 시행자, 1번에 뭐 중앙형 개선 사업 뒤에 넘기면 재개발. 지금 현재 제가 재개발을 설명드렸죠. 2번 봐보세요. 206페이지. 206페이지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라고 나왔죠. 거기 1. 재개발 사업은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시행자가. 그래서 일단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이거. 조합이 시행하거나 아니면 누가 단독으로도 가능한데? 토지 소유자. 그래서 거기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주공 등이나 건설업자나 등록업자나 일자리 요건 가주자랑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데 이번에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이게 새로 들어갔어요. 20인 미만에다 형광펜 넣으실래요? 그러면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어떤 해당 관청인 시장군수 등이나 주공 등이나 건설업자랑 같이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단독으로 하려면 몇 명 미만일 때? 20명일 때. 그때는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 걔네들이 뭐예요? 과반수 동의 얻으면 같이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 재건축은 조합밖에 못해요. 조합밖에 못해. 그래서 3번에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돼 있어요. 시행 방식이 있고 그 중에서 여기 사업을 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의 구성원이 누구냐, 조합의 원칙이 어떻게 되냐, 그거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현재 법조문만 제가 3번 있죠. 오른쪽에 207페이지에 3번에다가 그 시행자 관련된 조합 규정을 넣어놨는데 한 번만 읽어두시고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동의요건이 시행령에서 나중에 따로 나오면 그때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합이 주로 하는구나만 알고 계시면 돼. 자, 그럼 뒤로 한 장 넘겨보세요. 그럼 이제 정비사업 관련된 전체 개념 끝났고 이제 챕터 5에 무슨 법이라고 바뀌었네? 이제 건축법이 나오면 이제부터 건축법은 약간 여성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남자분들은 건축과 나오신 분도 많고 토목과 이런 나오는 분들이 많아서 이 단어가 익숙한데 여성분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어쩔 수 없어요.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용어 정리해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건축법 적용 대상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